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브 빈트라이저입니다. 오늘은 롤라이프렉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롤라이프렉스는 여러 모델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롤라이프렉스에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롤라이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사용자들이 마니아들이 이렇게 마니아들이 부르는 거죠. 그냥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식적으로 모델명이 나온 거는 1960년대 다 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금 롤라이사 했는데 이 모델이 만들어질 때는 롤라이사가 아니었고 정식 회사 이름은 그 프랑케 운트 하이데케입니다. 예전에 다 그랬지만 보통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쓰죠.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명예, 자부심을 좀 소중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쓰게 되면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더 강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보면 브라운슈바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라운슈바이크는 독일에서 한 중부 지역 중간쯤 되는데 그게 니더작센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하노버 출장을 갔을 때 그 근처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그 근처인 줄 알아서만 가봤는데 어떤간 나중에 알았고요. 그 프랭케 하이데케라는 이 분은 1921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그 롤라이프렉스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렌즈가 세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입체 효과가 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에 이 회사에서 스테레오 카메라를 제작을 먼저 했었어요. 그 하이데케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하이더스코프 이런 모델을 해서 1921년도부터 몇 년간 생산을 하다가 그 카메라 자체가 이제 그 유리금판을 사용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게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롤 필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롤 필름 이렇게 감는 필름 있잖아요. 그 롤이라는 단어를 하고 그 하이데케라는 EI를 붙여서 롤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롤라이도 스코프라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만들어서 계속 생산을 했죠. 그러다가 1929년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 롤라이프렉스, 그러니까 이게 TLR이라고 하거든요. 방식이 TLR이라는 게 트윈 렌즈 리플렉스 이래 되니까 쌍둥이 렌즈에 반사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간단히 쓰면 이한 반사 방식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TLR 롤라이프렉스 이 참 재미있죠. 이 모델을 사용해 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이 상이 역상으로 있거든요. 요 렌즈는 사진을 찍는 렌즈고 요 렌즈는 이제 이렇게 물체를 봐주고 초점을 맞추기에 필요한 그 렌즈거든요. 그래서 약간 렌즈 거리 때문에 거리 간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가까운 접사를 할 때라든가 약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이렇게 상이 보일 때 초점을 맞추면
그림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셔터에다가 딱 찍으면 되는데, 옛날 방식은 셔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여기 딱 찍을 때 이래 이걸 잡고 이렇게 딱 찍으면 되거든요. 그럼 저속 셔터가 되겠네. 이게.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살펴보다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왜 그 많은 온라인 모델 중에 이걸 들고 나왔냐면, 이 모델이 제가 좀 좋아하는 모델이라 그래요. 이거보다 더 발전된 뭐 3.5E라든가 2.8F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발전된 모델이지만 이 모델이 좀 고풍스럽고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맛이 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모델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롤라이프렉스 그러면 칼 사이즈 렌즈, 시나이드 렌즈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이 글씨를 잘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콤프라는 요 브랜드, 요 브랜드가 뭐 하는 회사냐면, 뭐 하는 회사가 브랜드냐면 이게 이제 셔터 브랜드거든요. 그 프레드리 덴켈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덴켈사가 있는데, 그 덴켈사가 1902년도인가 설립이 되었을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컴프레서를 만드는 그런 기계 만드는 회사였는데, 1912년도쯤부터 이 사람들이 그 카메라의 그 셔터를 개발했어요.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서 특허를 내서 만든 유명한 커프가 이제 그 리프 셔터라고, 그 보통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이렇게 그 나무 이파리처럼 생긴 게 탁탁 돌아가는 게 리프인데, 이 셔터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28년에 또 그 셀프 타이머도 개발하고, 이 콤프 셔터가 아마 독일에 있는 유명한 카메라 회사의 모든 그 셔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대형 렌즈 이렇게 A/10이라 이렇게 큰 렌즈에 보면 이제 슈나이더 렌즈가 있는데, 그 슈나이더 렌즈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이 코팔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독일 렌즈에 뭐 리노프라든가 칼자이제 그 어마어마한 렌즈들의 다 셔터를 보면 이 콤프라 되어 있다고요. 이 콤프가 그 셔터의 대명사지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소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 뭐 냄비를 하나 보더라도 냄비 하나만 300년 만드는 회사, 칼, 뭐 조링겔이다, 쌍둥이 칼이다, 뭐 다 한 300년씩 된 회사들이죠. 그런 식으로 독일은 대기업 성장보다는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강소기업이죠. 그렇게 세계 1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롤라이프렉스도 보면 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카메라의 렌즈의 가장 명품 그러면 어디입니까? 칼자이즈와 라이카사를 꼽죠. 저는 항상 그 라이카보다 칼자이즈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렌즈의 최대 명품 이 칼자이즈, 그리고 콤프의 셔터의 가장 명품 콤프,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바디를 만드는 이 프랭케 덴켈사, 이 세 개의 중소기업, 칼자이즈가 중소기업인 건 대기업 되겠죠. 세 개의 유명한 회사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합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OEM 방식이죠. 한 개 회사가 모든 걸 다 만들 필요 없이 가장 뛰어난 회사의 제품을 모아서 제품을 만드는, 이게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롤라이프렉스가 유명하게 된 데에는 프랭케 하이데케 회사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거를 받쳐주는 데가 칼자이즈와 콤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모델들이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옛날 모델들이 이렇게 보면 이 글씨도 이렇게 쫙, 이 상표 브랜드 글씨마저도 참 이쁘잖아요.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장인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롤라이프 렉스가 처음 나올 때 1929년도쯤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이제 오리지널이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회사에서 오리지널 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용자들이 그냥 그 시기 하기 뭐 하니까 그냥 그 오리지널이다 스탠다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노버식이라고 참 이게 여기 있다 하나. 이 사진 찍기는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뭐 수집용으로 그때 고철값이라고 저는 사놨어요. 그냥 만지작거리려고. 이거 보면 그 처음에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걸 돌려가지고 노바식인데 이걸 돌려서 필름을 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31년도쯤에 되면 그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롤라이 베이비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롤라이가 있는데 그 롤라이 베이비라는 그 애칭을 가진 그 카메라가 이걸 크랭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랭크 방식으로 필름을 감는 걸 처음으로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20만 번대에서 56만 번대 카메라가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게 1932년도에서 38년간 6년 사이 한 9만 5천 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집용으로서는 별 가치는 없지만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멋스럽다. 그래서 제가 롤라이프 렉스 중에도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도 멋스럽고 또 사용하기도 괜찮아요. 둘 다가 좋은 거예요. 디자인이라든가 만듦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이 이 스탠다드 모델이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테사 렌즈가 있거든요. 이 롤라이프 렉스 스탠다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올 때 세 가지 렌즈를 채택했어요. 테사 렌즈 중에 이제 4.5f, 3.8f, 3.5f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75mm 3.5f가 됐는데, 이게 다 이제 그 당시에 무코팅 렌즈인데, 이게 흑백 사진을 찍어보면, 뭐 거의 뭐 감동적이죠. 뭐 감동이라는 거는 뭐 저만 감동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감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흑백 사진을 찍을 때, 뭐 여러 많은 렌즈가 있지만, 그 테사 렌즈가 상당히 좀, 사진 뭐 흔히 좀 한다는 사람들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 티나토스다, 멜랑꼴리다, 노스텔지아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노스텔지아, 뭐 티나토스, 멜랑꼴리 그런 용어에 잘 어울리는 사진을 만드는 것이 이게 테사 렌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구조를 살펴볼까요? 구조는 뭐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별거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히 필름 넣는 거하고는 좀 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롤라이프 렉스 이게 1930년 초반에 생산될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200달러에서 150달러에서 275달러 정도였더라고. 판매된 가격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뭐 2, 30만 원 되겠죠. 1930년대 초반에 2,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감이 안 잡히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주로 어떤 데 들고 왔냐면 티베트 여행이라든가 파미르고원 이렇게 갈 때, 좀 오지를 여행 갈 때 이걸 자주 들고 왔어요. 이 카메라가 생산된 게 1933년부터 됐으니까, 저희 부모님 태어나신 세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카메라를 보면,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또 뭐, 티베트 가서 추운데 잘 때 방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만지작 그릴 때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많이 생각나고,
향수도 생각나고, 어릴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이게 오래된 카메라들이 좀 불편함은 있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이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 오래된 카메라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스탠다드 모델의 어떤 외관과 내부 구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롤라이프렉스의 로고 글씨가 상당히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글씨 로고의 멋스러움 때문에 제가 이 브랜드를 구입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회사 이름과 지역명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의 카메라 회사들은 대부분이 회사 이름과 지역명을 같이 썼더라고요. 요걸 여기도 보면 이제 프랑케, 운트, 하이데케, 브라운 슈바이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회사 이름이고 왼쪽으로 오른쪽은 브라운 슈바이크는 지역 이름이죠. 독일 한 중간쯤에 있는 니드 작센주에 있는 중소도시죠. 이게 브라운 슈바이크가. 그 이제 밑에 보면 이 뷰잉 렌즈인데 이거는 보는 렌즈죠, 말 그대로. 하이더스코프 렌즈가 박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태깅 렌즈가 있죠. 전 버전,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든가 스탠다드 모델들은 테사 렌즈를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테사 렌즈 3.5f, 3.8f, 4.5f 세 개의 렌즈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갈수록 이제 2차 대전 그때 칼자이저스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럴 때 이제 슈나이더사 렌즈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 초창기들은 전부 다 칼자이저에 테사 렌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보면 칼자이즈 예나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예나에 있는 칼자이즈에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 밑에 이제 콤프라는 글씨가 있고요. 콤프는 이제 셔터 브랜드고 그 옆에 D하고 F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 글자냐 싶어서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게 콤프 셔터를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회사는 덴켈사인데 그 대표 이름이 설립자 이름이 그 프리드리히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덴켈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돌리면 이 렌즈가 앞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죠.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오른쪽을 돌리면 그 크랭크가 있는데 이 크랭크를 돌리면 이제 이 셔터가 되는 거죠. 이걸 누르면 처음으로 다시 1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가 이제 1로 딱 되어 있죠. 한 바퀴 돌리면 2, 3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밑으로 보면 이렇게 밑면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뚜껑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죠. 이거 렌즈가 있고 검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밑부분을 보면 이제 롤필름 집에 넣는 데고 여기는 롤필름 감는 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름을 좀 탄력 있게 딱 펴지게 눌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이걸 눌러봅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 있지? 참 셔터를 빼먹었네. 이거는 이제 셔터가 이렇게 생겼죠. 셔터가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또 이렇게 제끼고 찍으면 되고 이거는 이제 셔터 속도를 조정하는 거고 이건 이제 조르게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조르게 조정하고 셔터 속도 조정하고 그럼 셔터를 장전해서 생각보다 이게 전혀 냈던 셔터이기 때문에 이 렌즈 셔터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롤라이프렉스의 가장 장점이 이 몰카 촬영이 가능하다. 해외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머리를 밑으로 쳐박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 사진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지여행 갔을 때 현지에 찍을 때는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빠졌지? 참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상이 이 역상인데 이게 반대로 보면 찍을 조심해야 되죠. 상이 항상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열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좀 몇 년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기 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중요하게 자세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 또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여기 돋보기인데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아주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라든가 가까운 거 찍을 때 아주 정밀하게 맞출 때는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 옆에, 뒤에, 그리고 밑에, 정면, 뭐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델은 초창기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많이 발전된 뭐 2.8F라든가 3.5F 그 모델에 대해서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사진 찍는데 필요한 기능은 다 있어요. 다만 2.8F나 3.5F에 비해서 노출계가 없죠. 그 노출계는 어차피 세월 가면 뭐 이렇게 다르가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뭐 없어도 별 뭐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노출계 없는 대신에 또 이런 그 안내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진을 찍으시는 안내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사진 처음 배울 때 선배들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모르면 125에 f5.6을 맞추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안내 문구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스트라센 헬, 스트라센 둔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건 밝은 헬이니까 밝은 거리에서는 300분의 1초에 5.6조리개다. 그러면 둔켈 어두운 거리에서는 5.6에 조리개 5.6에 100분의 1초 찍어라. 이런 식으로 날씨 밝음과 거기에 따른 조리개 셔터 속도가 이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만 찍으면 됩니다. 또 흑백 사진은 그 관용도가 커가지고 조금 뭐 한 두 스톱까지 차이가 나도 현상 인하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잘 찍는 게 제일 좋죠. 정확히 잘 찍는 게 제일 좋고, 조금 오차가 나도 뭐 흑백에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롤라이프렉스를 사용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액세서리, 이런 필터 같은 거, 이런데 욕심을 내면 이제 용돈이 착살납니다. 이게 상당히 가격이 만만찮아요. 뭐 좋아서 비싼 건지, 뭐 비싸서 비싼 건지, 뭐 없어서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없어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있으면 뭐 끼워놓으면 뭐 렌즈 기스도 안 나고 뭐 먼지도 안 돼가고 좋습니다. 근데 뭐 꼭 사진 찍는데 이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액세서리인데, 이거 뭐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100원에 사라 해도 안 사지만은, 이거 꼭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게 5만원, 10만원, 20만원 불러도 이게 금방 나갑니다. 뭐 사고 안 사고는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비싼 게 이게 이 후드라고 있죠. 이게 후드인데, 또 후드를 끼워줘야 이게 또 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후드는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옆에 이걸 제끼면 후드가 딱 고정이 되죠. 딱 보면 이게 또 멋스럽잖아요. 롤라이프렉스 글씨 딱 나타나고 딱 찍어주면 후드를 끼우면 좀 멋은 뽀대는 있는데, 근데 이때 돈이 만만찮아요. 이게 뭐 물론 후드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잣빛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사진에 어떤 좀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뭐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뭐 이거 채용하는 끼우는 목적이 빛 막는 것보다 이게 끌어쓰러질 때 렌즈가 이렇게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근데 이 가방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막 안 가져가고 근데 사용도 안 하고, 뭐 처음에는 살 때는 뭐 많이 쓸 것처럼 샀지만 막상 사놓고 나면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돈만 날린 거죠. 제가 뭐 팔아봐야 뭐 제 돈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롤라이프렉스 스탠다드 모델을
외형과 구조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 빈티지 카메라, 특히 롤라이프렉스 같은 게 필름 넣는 그런 게 장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려면 뭐 바숟가락 들 줄 알아야지.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을 찍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가장 뭐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영상에 보면 그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까지 이거 뭐 필름을 찍고 참 필름 넣고 이렇게 하면 영상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여기서 일단 롤라이프렉스 소개는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나마 이 롤라이프렉스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사진을 취미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진을 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가? 사진을 하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문을 해봐야 그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가치는 다르겠죠. 저는 이 사진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그 사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 여기에서 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사진을 하면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꿈이 야무지잖아요. 그때 훌륭한 작가가 되고, 이름도 좀 날리고, 심지어 안드레아 그루스키 정도 되는 좋은 사진을 찍어서,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속세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방황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타고난 그 재능이 아예 바닥이다 보니까 늘 마음만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병으로도 빠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한 40대 후반쯤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느 선사가 남긴 말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봄 찾은데 봄은 안 보여.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을 헤매였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그런 시를 느끼면서 그 시를 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방황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제가 서야 될 위치, 내 자신이 처한 위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재능도 없고 이런 제가 그나마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행복에 가치를 둬야 한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러 갈 때의 즐거움, 찍는 사람들과 디스커션하고 서로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같은 작품을 하나씩 내서 전시전을 함께 하고 전시전을 하면서 현상도 맡기고 액자도 하고 서로 차도 한잔 마시고 그 과정에서 나누는 즐거움, 그런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 전시전 해가지고 사진 누가 팔리겠습니까? 누가 제 사진을 살 일도 없고. 자, 그런데 가치보다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또 누군가의 영정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에 도움이 되고 제가 또 인터넷에 올린 그 사진을 보고 누구 한 사람이 궁금했던 사항을 알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도 사진을 올릴 때 거의 뭐 다 하고 오픈을 해버리거든요. 누구는 뭐 오픈도 안 하고 뭐 복사하지 말라 그런 것도 하는데 다 오픈도 하고, 어쨌든 사진도 우리가 좋은 차가 있으면 이 나눠 마시듯이 좋은 사진도 이렇게 함께 보고 함께 그 즐기는데 우리가 사진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제 같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기를 만지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빈티지 카메라, 낡은 카메라 이런 사진기를 사서 좀 불편하게 필름도 넣고 고장나고 닦고 조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저 멀리 카메라 장인을 찾아가서 수리를 하러 가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즐기는 거죠.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디카사 하면 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그 카메라를 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뭐 이제 머지않아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그 여행을 떠날 건데, 그때 뭐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 필름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생활을 또 늘 병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제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항상 사진기를 옆에 끼고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뭐 나이를 먹으면 사진을 찍을 힘도 없겠죠. 그러나 그 뭡니까, 그 사진을 찍지는 못해도 좀 만지작거리면서 갖고 노는 재미,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카메라 들고 옛날 동티베스에 가서 그 길벗들과 이런 즐거움을 느꼈잖아. 항상 그 오래된 물건들은 이 향수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카메라를 볼 때 항상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생산된 연도가 저희 부모님 태어나시던 그때하고 같으니까. 제가 90년 다 됐죠. 어떤 간에 우리가 명품, 오래된 물건 이런 데 느끼는 가치는 그 사람의 감성에 따라 다르고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래된 카메라에 느끼는 감정은 말 그대로 노스텔지아죠. 이 하나가 카메라가 매개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그 향수와 연계가 돼가지고 옛날 생각에 접어들고, 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미소도 지어보고 때로는 뭐 눈시울도 한번 붉혀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빈티지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불편함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주는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게 정성에 맞지 않는 분들은 그냥 편리한 디카 쓰시면 되고요. 어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다. 사진한 행위로 인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마추어 사진가에게는 짱이다, 최고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뭐 초보다 보니까 원고도 없고 뭐 나오는 말 대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중복된 말도 있고 뭐 틀린 말도 있고 뭐 어눌한 말도 있고 이러거든요. 막 그러니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